에서 골동품을 취급하는 장사치들도 향이의 골동품은 처음 보는 것들도 많아서 의문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형방은 사또에게 그대로 보고했고, 사또는 형방의 보고를 받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향이를 잡아오라고 명하였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답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너는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의 여식이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한 향이는 문초 의자의 밧줄로 꽁꽁 묶여 꼼짝없이 변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난 곳과 부모님의 이름을 대라는 사또의 말에 향이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느냐? 어서 내가 태어난 곳과 부모의 이름을 말해보거라.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미리 가짜라도 준비해 놨을 텐데. 어허, 너는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게냐? 어서 태어난 곳과 부모 이름 석자를 대보래도. 향이는 자신의 꿈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 100년을 빌었고 또 100일을 굶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겠다. 전현이 입을 열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이제 겨우 반인간이 되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묘한 사랑의 감정과 가슴 설레이는, 지독하구나. 더 세게 주리를 틀어라. 인간만의 숭고한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 1000일 중 900일을 견디고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전현의 입에서 말이 나오든 피를 토하든 뭐라도 나올 때까지 주리를 더 세게 틀거라. 어찌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인지 향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사또, 인연이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요. 뭐야? 내일 다시 신문을 할 터이니 오늘은 일단 옥에 가두거라. 향이가 옥에 갇히자 준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사또를 찾아가 구명하고자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향이는 구미호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또는 전혀 들어주지를 않았죠. 사또는 향이의 태생이 확인이 안 되고 또 그 귀한 골동품을 어디서 났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니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향이는 옥에 갇혀 매일같이 고신을 당했고 그럴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 향이를 보면서 준호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죠. 지금이라도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다면 향이는 포졸들을 모두 해치우고 옥사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준호를 두고 인간이 되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고신을 당하다 보니 향이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향이의 이야기를 듣게 된 마을 사람들이 사또가 있는 관청으로 잔뜩 몰려왔습니다. 아니, 향이 아씨가 구미호라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향이 아씨를 고신하는 것이오? 맞소. 왈패 말만 듣고 저리 고신하다가 향이 아씨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사또가 책임질 것이오? 향이의 덕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향이에게 도움을 받았던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사또에게 당장 향이를 방면하라며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답니다. 당장이라도 향이를 방면하지 않으면 관청을 다 때려 부술 기세였죠. 그런 상황을 보고 있던 병방이 이대로 놔두면 큰 사단이 날 것 같아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향이라는 계집이 저러다 죽기라도 한다면 큰일 아닙니까? 구미호라는 증자도 없는데 한낱 왈패 이야기만 듣고 계속 고신을 하다간 멀쩡한 계집 하나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만약 구미호가 정말 있었다면 병방인 제가 모를 일이 없지요. 그렇긴 하다만 출생이 불분명한 데다 값진 골동품들은 어디서 났는지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긴 하나 지금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니 일단 방면하고 훗날 다시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병방의 생각이 그러하다니 내 신중히 검토해보겠네. 병방은 왈패의 이야기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 왈패의 말만 듣고 멀쩡한 처녀를 역모를 일으킨 죄인들에게나 하는 고신을 해대니 사또 또한 어처구니가 없어 보였던 것이죠.
또한 향이에게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향이를 당장 방면하라고 떼를 쓰는 걸 보면 향이가 구미호일 리는 없어 보였죠.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사또는 다 죽어가는 향이를 방면하라 명했습니다. 만약 향이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병방의 말대로 왈패의 말만 듣고 증자도 없이 향이를 고신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모두 자신에게 돌아올 게 뻔했죠. 그리하여 향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준호는 향이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호는 밤새도록 향이를 치료하면서 향이 옆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자 향이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든 게요. 이곳이 어딘가요? 이곳은 우리 집이니 안심하시구려. 그렇군요. 그동안 고생 많으시었소. 고신을 받느라 얼마나 많이 힘들었소. 이제 맘 편히 갖고 회복이 될 때까지 편히 쉬시구려. 네, 그럴게요. 아, 그러고 보니 오늘이 우리 혼례를 치르기로 한 날이군요. 이 상황에서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소. 전 오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제게는 너무 소중한 날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거든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 일단 몸부터 추스르는 게 좋지 않겠소?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예정대로 혼례를 치르시지요. 그럼 그리합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어머님을 모시고 혼례를 치렀습니다. 혼례를 마친 향이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천일이 되어 비로소 인간이 되었고 그것도 한 남자를 사랑하여 혼인까지 하였으니 천년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인간이 된 향이는 혼인 첫날 밤 신랑이 된 준호와 뜨겁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게 된 사랑은 신비로웠고 황홀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옥황상제님, 제 꿈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향이는 준호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 향이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향이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준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한 사람은 향이 당신이요. 내가 사랑한 향이 당신과 혼인했고 지금도 향이 당신과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 우리 사랑은 변한 게 없는 것이요. 맞습니다. 준호는 향이를 사랑했고 지금도 향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난관과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인간이 된 향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백발이 되어 늙어 죽을 때까지도 자신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답니다. 천년의 삶보다 짧은 인간의 삶을 선택해 살다간 구미호는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인간으로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한 행복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원하던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늘에 감사하고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또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처녀 숙향이가 살았습니다. 숙향이는 양반가 규수로 미모가 출중하고 지식이 많아 양반가 자제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숙향이에 대한 소문은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도 퍼져 숙향이와 혼인을 성사시키려는 중신아비들이 뻔질나게 드나들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신아비가 찾아왔는데 경기부사 최연의 둘째와의 혼사를 청하면서 금부치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찾아온 중신아비들은 대다수 양반가 자제들이었지만 별 볼 일 없었던 집안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권력과 부를 모두 갖춘 최현 부사의 자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금부치를 받아서 든 숙향의 아버지는 최 부사의 혼사를 들고 온 중신아비를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했소이다. 그래 최 부사께서는 뭐라 하시며 혼사를 넣으시던가요? 최부사 나리보다 둘째 아들 최충식 도련님의 성화로
혼사를 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요. 허허 그런가요? 최부사 둘째 최충식은 음주가무를 즐기는 한량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숙향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충식이 자네 이웃 마을에 사는 숙향이라는 처자를 아는가? 숙향이라 글쎄 들어본 적이 없네만. 어허 이 사람 아직 숙향이를 모르다니 온 마을 양반과 자제들이 혼인을 못해서 안달이라네. 아 그러는가? 그렇다네. 미모 서의 글솜씨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네. 그런가? 그렇다네. 자네도 한 번 보면 그 미모에 단번에 빠질 것이네. 어허 이 사람 농이 과하구먼. 나도 중신아비 통에 혼사를 넣어봤지만 단번에 거절당했다네. 그랬었나? 허허. 그렇다네. 아마도 좀 한다는 양반가에서는 혼사를 안 넣어본 가문은 없을 것이라네. 이 근처 마을에서 최고 가문인 자네라면 성사되지 않을까 싶네만. 그 정도인가? 이를 말인가? 누가 숙향이를 데려갈지는 몰라도 숙향이를 차지하는 사람은 모르긴 해도 전생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을까 싶네. 친한 동문에게서 숙향이의 이야기를 들은 충식이는 숙향이 어떤 처자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머슴을 시켜 숙향이의 동태를 조용히 살펴오라 시켰습니다. 며칠 후 숙향이의 동태를 살피러 간 머슴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도련님, 숙향 낭자께서 며칠에 한 번씩 장터에 들르는데 수놓을 때 쓰는 재료들을 사간다고 합니다요. 그래, 알았다. 수고했다. 머슴에게서 숙향이 수혜점을 가끔 들른다는 말을 들은 충식은 숙향이 수혜점에 가는 날을 잡아 머슴을 앞세워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기 비단 색동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바로 숙향 낭자입니다요. 머슴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리따운 여인이 사뿐사뿐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한 마리 나비가 춤을 추듯 걸어오는데 사람이 아닌 하늘의 선녀가 내려와 있는 듯했습니다. 단번에 숙향의 미모에 빠져버린 충식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려 숙향이 재료를 사서 돌아갔는데도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숙향이 수혜점에 갈 때마다 먼발치서 숙향을 보곤 했는데 볼 때마다 숙향의 미모에 홀려 얼어붙기 일쑤였답니다. 선녀 같은 숙향에게 다가가 말이라도 붙여볼까 했었어도 막상 숙향이 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기만 했답니다. 충식은 숙향이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아버님을 찾아가 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최부사가 보낸 중신아비에게 혼인을 승낙하겠다고 약조한 숙향의 아버님은 속으로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하여 최부사의 둘째 최충식과 숙향의 혼례가 성사되었답니다.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이 되자 최충식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숙향을 앞에 두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데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신부의 화관 족두리를 벗기려는데 손이 부르르 떨리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음주가무를 즐기며 주색 잡기에도 능했던 최충식도 숙향 앞에서만큼은 벌벌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충식은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보 신부, 우리가 혼인하기까지 수많은 인연 중에서 어렵게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함께 축배를 드는 게 어떻겠소? 좋습니다. 그리하여 최충식은 술단지 하나를 다 비우고 나서야 첫날 밤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술을 잔뜩 먹고 치른 첫날 밤이라 어떻게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는지 다음날 기억이 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도 맨정신으로는 신부와 애정을 나눌 수 없어 또 술단지를 비우고 일을 치르려 했는데 자신 이것이 서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첫날 밤도 술을 잔뜩 먹고 신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게 서질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숙향의 미모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 간댕이가 콩만한 최충식은 숙향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어 그게 서질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달포가 넘도록
아름다운 여인을 신부로 얻고도 뜨겁고 황홀한 사랑을 나눌 수 없었던 최충식은 괴로워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신부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 여인과의 뜨겁고 황홀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으니 숙향은 그림의 떡이 아니겠습니까? 한참을 그렇게 괴로워하던 최충식은 다시 친구들과 기생집을 찾아 괴로움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술을 퍼먹고 미친 듯이 기생과의 뜨거운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일을 치르면 자신의 것이 벌떡 일어나 잘도 서는데 오로지 숙향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부가 아름다우면 뭐하나. 그런 여인과 몸을 섞지 못하면 속빈 강정이 아니던가. 신부 앞에만 서면 자신의 그것이 말을 듣지 않자 최충식은 신부 앞에 서는 게 점점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충식은 신부를 멀리하고 뜨겁고 황홀한 밤을 즐길 수 있는 기생집에서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아들의 이러한 행각을 듣게 된 최부사는 충식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혼인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기생집에서 사느냐? 내 놈이 하고 다니는 행실 때문에 내가 면이 서질 않는다. 입이 있으면 어디 말해보거라. 죄송합니다. 무슨 연유로 그러고 다니는지 어서 말해보래도? 면목이 없습니다. 차마 숙향이 앞에만 서면 자신의 것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놈이 성인이 되어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쯧쯧. 아버님께 불려가 꾸중을 들은 최충식은 글 공부도 못해 과거도 못 보고 나이가 차도록 정사에 입문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님을 졸라 숙향과 혼인까지 했지만 가정 하나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하며 사내로서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최충식은 모든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하여 허구한 날 술과 계집질만 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한편 숙향은 혼인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집에도 안 들어오는 서방 때문에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방이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지 궁금했던 숙향은 몸종인 춘심이를 불렀습니다. 춘심이 내가 충식 서방님이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지 조용히 좀 알아보고 오렴.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리하여 춘심이는 장에 가서 잘하는 상인들에게 충식 서방님에 관해서 묻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한 상인의 말에 의하면 청계로라는 기생집에서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춘심이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자 청계로로 향했습니다. 청계로에 도착한 춘심이는 충식 서방님이 머무는 방이 보이는 한편에 서서 한참을 기다리니 충식 서방님과 기생이 함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충식 서방님의 옷고름이 풀어헤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뭐하고 있었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춘심이는 숙향에게 달려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춘심의 이야기를 들은 숙향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방의 계집질에 분통이 터진 숙향은 밥도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 좋다는 수많은 사내들을 물리치고 충식을 선택했건만 돌아오는 건 배신뿐이라니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몸종인 춘심이를 앞세워 서방이 머물고 있다는 청계로로 찾아갔습니다. 춘심아, 서방님 머무는 방이 어디냐? 저기 저 방입니다요. 숙향은 춘심이가 가리키는 방으로 쫓아가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벌건 대낮부터 연놈들이 홀딱 벗고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서방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부인이 여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뭐고 대낮부터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그래, 그동안 집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시더니 여기서 이러시느라 그랬던 것인가요? 부인 너무 서운해 마시구려. 굳이 이유를 대라면 나도 할 말이 많소이다. 아니,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하시고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이지요? 부인, 내 말 좀 들어보소.
어떤 변명도 듣기 싫습니다.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 집에는 들어오실 생각일랑 마시고 저 기생년이랑 아예 살림을 차리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쫓아갔는데 그 집까지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더욱더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숙향은 춘심이를 불러 술상을 보고 밤새 술을 마시며 춘심이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마님, 마님의 미모는 양귀비보다 아름다우니 충식 서방님보다 더 멋지고 좋은 분을 얼마든지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억울해 마시와요. 흑흑. 충식 서방님보다 더 훌륭한 분을 만나시면 충식 서방님도 후회하실 겁니다. 그럼 그게 복수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두 여인은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며 하소연하고 한탄하면서 밤을 새웠답니다. 숙향도 한참 젊은 나이에 과부 아닌 과부가 되다 보니 밤이면 외로워 춘심을 불러 술로 날을 새기 일쑤였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리따운 미모의 사내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미모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숙향도 그리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음에도 정작 자신은 밤을 홀로 지새워야 하는 팔자가 기구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숙향과 충식의 이야기가 퍼지자 양반과 자제들이 몸종 춘심이를 통해 구의 편지를 잔뜩 보냈었는데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숙향이 구의 편지를 모두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숙향이 사내들이 보낸 구의 편지를 하나하나 읽다 보니 그동안 끌어올랐던 화가 서서히 누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고 어떤 편지는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어떤 편지는 가슴을 설레이게 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슴을 설레이게 쓴 편지를 콕 집어 화답의 편지를 써서 춘심이에게 주었습니다. 춘심은 그 편지를 들고 편지의 주인공인 이도령을 찾아가 전달해 주었습니다. 숙향의 편지를 받은 이도령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니, 이게 웬 횡재야? 나에게 이런 일이 다 생기다니. 숙향에게서 화답의 편지를 받은 이도령은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려 귀한 백합을 구해 보낼 뜬 화접도를 만들었습니다. 편지에 쓰인 것처럼 보름달이 뜨자 화접도를 들고 숙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를 이리 초대해 주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듣던 것보다 더 미인이시구려. 네, 그대에게 주려고 백합으로 화접도를 만들어 왔소. 백합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을 이 화접도에 담았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림도 의미도 참 아름답군요. 두 사람은 술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도령은 숙향의 미모에 빠지고 숙향은 이도령의 따뜻한 마음이 왠지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취기가 올라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취기가 올라온 이도령은 숙향의 빨개진 볼을 보며 더욱더 흥분이 되었는데 더 이상 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선 이도령은 숙향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숙향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귀라도 한 대 날아올 줄 알았는데 따귀는커녕 자기 입술을 받아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안도가 된 이도령은 용기와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온 동네 총각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 아리따운 숙향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이도령은 흥분되고 기뻤습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구름을 탄 듯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황홀한 순간들이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숙향 또한 신랑과의 제대로 된 첫날 밤도 치러보지 못했는데 신랑이라는 사람이 혼인하자마자 기생집을 돌며 주색에 빠진 모습을 직접 목격한 후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었는데 이도령의 따뜻함과 포근함이 그간의 최충식에게서 받은 화가 모두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이 동이 트면서
문틈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었는데 두 사람이 누웠던 하얀 이불에 선홍빛 예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엇이요? 이건 여인의 일생에 단 한 번 그려지는 그림이 아닌가요? 이도령은 깜짝 놀랐지만 선녀같이 아름다운 숙향의 첫 남자가 자신이란 사실에 또 한 번 기뻤습니다. 이도령은 숙향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커지며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도령은 온 마음을 다해 숙향을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이도령의 마음을 숙향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사랑 없이 혼인했었지만 이도령을 만나면서 사랑을 느끼고 설레이고 그렇게 숙향도 첫사랑의 진실한 느낌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답니다. 숙향의 아버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권세 높은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고 최현 부사를 찾아가 두 사람의 파혼을 청했습니다. 최현 부사도 자식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죄송하다며 흔쾌히 파혼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렇게 최충식과 숙향은 파혼하게 되었고 숙향과 이도령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이도령은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정사에 입문하고 숙향과 혼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양의 행정관청의 보직을 받은 이도령은 한양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숙향과 함께 둘만의 사랑을 더욱더 키워갔답니다. 숙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보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따로 있었나 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